20번 20쪽에 20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오늘 내내 똑같은 패턴에서 주어진 문장 보자마자 뭐에 표시해야겠다는 느낌이 와요. 뭐야? 먼저 표시해봐. 얘 표시해야겠다는 느낌 왔어? 왜 내가 표시하고 나서 하지? 방금 수업 시간에 나처럼 사고하기를 실패한 건가? while이 당연히 와야겠죠, 그죠? while 나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 여기에서 해당하는 콤마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이 반의 관계가 펼쳐져야 한다. 그래서 글의 내용에 역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한 가지 더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콤마에 앞 내용과 뒷 내용에 반대되는 단어가 그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반대되는 단어 먼저 찾아보세요. 요약문만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선생님 반대되는 단어를 찾으라는데 못 찾겠어요 했을 때 가장 개날복할 수 있는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날복할 수 있는 팁 주어를 보시면 돼요. 이 문장 주어 뭐야? Characters in most literary fiction 되어 있죠. literary 하면은 문학적인 문학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학 소설에서 등장인물은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콤마 뒷부분의 내용도 보시면 those라고 돼 있죠. 이 those도 characters를 thos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캐릭터인데 어떤 캐릭터? 장르 픽션 앤 코믹스입니다. 장르 픽션이 뭔데? 예를 들면 사이언스 픽션 같은 거 있잖아. 과거 공상과학 소설 이런 것들이 장르 픽션입니다. 이런 거나 코믹스 만화책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들 얘네 둘이를 나누고 싶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약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자식이었습니다. successive. 그래서 요거는 필기를 하단에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어원부터 출발해야 되거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어원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까먹었을 테니까 여기부터 출발해 봅시다. CEED, CEDE로 출발하는 애들. CED나 CEDE로 있는 애들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다야.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단어들은 다 이런 애들을 뒤통수에 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느냐? 되게 많거든요. 다 쓰세요. precede. 아니야. precede는 CEDE야. 이거야. 그 다음에 proceed. 그 다음에 exceed. 요런 애들. 그 다음에 또 succeed.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이 단어들을 각각 어원을 가지고 뜻을 추론할 줄 아셔야 돼. 하나하나 다 외우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하나하나 다 외우려면 개빡치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 볼까요? precede니까 pre 하면은 무조건 뭐냐? 앞이야. 시간상으로 앞이든 공간상으로 앞이든 앞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preview 하면 미리 보기 이런 거지. 그래서 미리, 앞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recede 하면은 선행하다, 앞서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행학습하는 거 있잖아.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거 배우고 그런 것들도 precede인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서간다는 의미를 씁니다. 그러면 프로는 뭐예요, 선생님? 프로도 앞이긴 한데 무슨 앞이냐면 좀 사람들 앞에 선다 이라고 생각하세요. 프로페셔널의 프로도 그런 의미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fast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 정도는 자신의 지식에 당당하고 준비되어 있고 발전한 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을 정도로 퍼블릭하게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일정 정도 레벨이 높다. 어느 정도 수준을 갖췄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proceed가 무슨 뜻이냐? 진짜 말 그대로 발전하다. develop입니다. develop. 근데 그런 의미로 쓰이는 이유가 저 어원 때문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세요. exceed라고 되어 있죠. x가 나오면 무조건 뭐? 바뀌야. 근데 항상 바뀐지 아닌지를 구분하실 때 어떤 선이 있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선이 있는데 그 선 바깥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exceed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넘어가다. 초과하다. 이 단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 25번 도표에서 진짜 좋아해요. 25번 도표에서 주어가 목적어를 초과했다, 넘어섰다. 그래서 수치 비교하는 거.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 단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짜 짜릿한 영어 등급을 맞아도 exceed는 무조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succeed는 알고 계시죠? 근데 왜 이 빌드업을 삼을까? 이 SUC, SUS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속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속하다, 계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서스로 시작하는 단어가 최소 2개는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이것까지 필기하지 마세요. 그럼 영원히 파생되니까. 영단어는 어원으로 파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 네, 예를 들면 sustainable. 이거 뭐라고 했었어? 지속 가능한.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suspect 같은 거 보시면 이거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여러 번 했었는데 spect가 보는 거야. 계속 쳐다보는 거야. 왜? 이 자식 뭔가 잘못한 자식인 것 같거든. 의심스러워서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suspect는 의심하다. 그래서 SUS나 SUC. 얘네 SUC를 쓰이는 이유는 원래 SUS로 와야 되는데 succeed 하면 발음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바뀐 거야. 발음하기 쉬워. 그래서 얘는 뭐야? 계속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계속 앞으로 가는 거라서 이 녀석의 어원상 1뜻은 계속하다, 연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성공하다입니다. 왜 여기서 성공하다가 나오나요? 앞으로 나가면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 다 때려 부시면서 간 거야. 나를 막을 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다 때려 부시고 계속 나의 성공을 연속하고 계속하고 지속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요. 그럼 이 succeed를 따라서 파생어가 형용사가 2개 생기게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야. succeed를 가지고 successful이랑 successive랑 이렇게 2개의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 2개의 형용사의 뜻이 달라요. 얘는 뭐야? successful 가득해. 뭐가? 성공이. 그래서 successful은 형용사로 성공적이 됩니다. 근데 요 successive는 뭐야? 연속적입니다. 연속적인, 연속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과제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successive work를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해석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99.9%거든요. 얘는 연속된 작품이다. 즉 뭐야? 시리즈 얘기하는 거야. 시리즈. 마블 시리즈, 스파이더맨 시리즈 마냥 걔네가 연속된 작품이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뭔가 사건이 일어난 일들을 계속 이어서 보여주잖아. 스파이더맨 시리즈만 해도 연속된 작품에서 스파이더맨이 물론 가끔 그 등장인물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지금은 톰 이름 뭐더라? 톰 행스, 톰 히들턴, 톰 아무튼 그게 있잖아. 그 조그만한 애, 깜찍한 애, 젠데이아랑 사귀는 애. 아무튼 걔가 계속 나오잖아요. 스파이더맨에. 그래서 그 얘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속 작품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B의 파트도 다른 작가에 의해서 이 작품이 쓰여지면서도 장르 문학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계속 등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시죠. 우리 뭐 해줘야 돼? Y 붙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봐.
그래 중간에 어디서 쪼개야 되는지 빨리 찾아서 쪼개봐봐. 이거는 못 쪼개면 앞에 나와서 권장 5대 맞아야 돼 진짜. 빨리 찾아. 권장 준비 중. 내가 못하면 친다. 찾았어? 어디서 발견해야 돼? 이거 못 찾으면 진짜 이거는 사람 아닌 인정? 하우에버리 있잖아. 역점이 있을 때 찾아줘야지, 그렇지? 하우에버리 가지고 발견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은 뭘까요? 요 녀석을 중심으로 하우에버 앞에서 A의 힌트, 하우에버 뒤에서 B의 힌트 찾아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다른가요? 조금 달라. 보시겠습니다. However,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서 literary fiction. 그지?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는데 however 나오면 당연히 however 앞에서 A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식이 여기 보시면 A의 힌트잖아요. A의 힌트를 however 뒤에 줬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however 뒤에서 A의 힌트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있는 등장인물이 appear이 나타나니까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다시 안 나타날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보다 than in 장르 픽션. 그래서 여기를 than을 중심으로 벌서스 관계를 만든 거죠. 그죠? 얘네 둘이가 vs 관계고 문학 작품에서 나타난 애들은 다음 작품에 안 나타난다. 등장인물은. 그래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A 자리를 reappear에 동의어를 써달라는 얘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surface도 표면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동사로 쓸 때는 드러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1번도 돼. endure 무슨 뜻이야? 견디다, 존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려는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견딘다라는 거기 때문에 견디다라는 뜻이 무슨 뜻도 되느냐? 지속되다, 연속되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살려주셔야 돼요. fade는 사라지는 거죠, 꺼져. feature 여러분들 featuring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서 너무 많이 쓰죠. featuring 하면 뭐야? 내가 이 가수가 아닌데 이 가수 노래에 참여해. 그래서 이 feature이라는 것도 등장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disappear 사라지다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4 동의어, 3, 5 동의어 해서 3, 5를 뭐가지 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스트로 뭐 하시면 된다? B 파트 찾으시면 되겠죠. B 파트에서 두 번째 동사 요거 undergo 밑으로 지나가다 아니고요, 겪다입니다. 엄청 시궁창을 부르면서 막 진흙탕 밭에서 막 이렇게 기어서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undergo 하면은 겪을 때 보통 안 좋은 일을 겪거나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로 undergo를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도 뭔가를 겪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녀석은 어디 힌트가 있느냐? 어디야 그래? 네. 하더니 they may change considerably. 그래서 change의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달라. 그래서 이 자식을 transformation으로 바꿔달라. 이런 얘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자식. 고려하게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요. 이 녀석도 단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단어를 파생되는 단어들의 의미 다른거나 다의어 같은 거 정리해주면 제발 따로 기억해놔. 이거 단어장에서 단어 외운다고 외워지는 녀석들이 아니죠, 그죠? 보자. 컨시더 모르면 큰일 나죠? 사람 아니죠, 그죠? 컨시더 무슨 뜻인데? 고려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녀석에서 파생된 형용사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considerate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onsiderable입니다. 근데 이 둘의 뜻이 완전 달라. considerate는 얘에서 그대로 온 거야. 뭐요? 사려 깊은. 어머 정말 생각이 깊으시구나. 나를 정말 잘 챙겨주시는구나. 이게 considerate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사한 표현으로 보자면 careful 쪽이 좀 더 가까워요. 나를 케어해주는구나. 나를 돌봐주는구나. 신경 써주는구나. 약간 이런 거에 가깝습니다. 근데
considerable 하면 able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고려할 수 있는, 고려할 만한 이라는 뜻이야, 직역하면.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열정적으로 영어 수업하고 있는데 벽에 개미가 한 마리 올라와. 그럼 여러분들 열정적인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 올라가는 거 신경 쓰이나요? 안 쓰이지. 근데 개빡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쏴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개미가 수천 마리가 벽을 확 지나가는 거야. 신경 안 쓰면 안 되죠. 개끔찍하잖아, 그지? 그 정도로 내가 신경을 뺏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양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고려할 만한, 내가 생각을 할 만한 분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considerable을 형용사로 뭐라고 해석하느냐, 상당한이라고 영어 지문에 해석이 돼 있거나 사전에 해석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 상당한 하지 마세요. 대가리 아프잖아. 다 퉁쳐. 뭐야? 많은 거야. 분량이 많은 거예요. 얘 노력을 못 써야 되는 거야. many나 much. 완전 다른 뜻이로. careful과 many, much는 완전 다르잖아. 그래서 considerable의 동의어를 many나 much로 쓰는 문제가 주제, 제목, 요약문에서 겁나 많이 나와. 이거 알아야 돼. 그럼 얘도 considerably면 상당히겠죠? 상당히 뒤지게 많이 라는 뜻입니다. 뒤지게 많이 변화한다. 끝!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약문은 여기까지고요. 순서 프린트 나눠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와의 정규 수업 시간에 프린트를 받으신 분들도 안심하십시오. 전혀 다른 문제로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인문학은 진짜 문제를 균일하게 많이 풀어보는 게 짱이라서 그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과제를 하려고 봤는데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아예 접근이 어려우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내용들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시간만이라도 꽉꽉 채워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쪽도 드릴게요. 잠깐만요. 프린트 안 받은 사람 없으십니까? 다 받으셨죠? 어디냐요? 수업 제가 사실 수업한 지가 꽤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억에 잠겨 있으실 수도 있고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발 접속사 활용할 줄 모르면 저한테 질문 좀 하세요. 아시겠죠? 접속사 활용하는 법은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다 익히셔야 되는 작업이라서요. 그리고 혹시 너네 아이패드 전문가 있으면 나중에 나 이것 좀 도와주라.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에게 사례하겠습니다. 봐봐. 내가 카톡에서 맨날 PDF를 불러가지고 열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고 굿노트로 공유를 해야 되잖아. 공유하기를 누르면 공유하기 참 열고 간다. 근데 이걸 영원히 해결 못하고 있어. 지금 몇 주째.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 공유하기 누른 다음에 여기 빈틈의 구석을 이렇게 비비면 여기 이렇게 앱이 나온다요? 그래서 이거 사이에 틈새를 눌러가지고 실패했어. 틈새를 눌러가지고 여기 굿노트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블로그를 한단 말이야. 저 좀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나 이거 해결법을 모르겠어. 이거 막 화면을 돌려가면서 해봤는데 화면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답을 모르겠네. 그래서 아무튼 사례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상금 걸게요. 아시겠죠? 순서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2로 적은 이유는 순서 1이 제가 정규반 프린트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 정규반 수업 만들어 오시는데 순서 1 프린트도 받고 싶다? 그럼 오세요. 뒤지게 많이 뽑아서 나갔어. 그래서 그것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 순서 문제를 풀 때 첫 문단 해석을 반드시 할 것.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용 전개가 어떤 식으로 될지 예측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제가 ABC 첫 줄을 읽은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적어놨어.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진짜 개 범죄자야. 알겠어? 얘가 첫 줄에서 지시대명사 확인이라고 써져 있다. 그럼 이 문장에 무조건 뒤졌다 깨나도 지시대명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진짜 지금 친절한 거 알려줄까? 여기 지시대명사 써주기까지 했어.
안 해오기만 해.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여기 일단 디스웨이에 표시를 해줘야겠고요. 그럼 이 디스웨이의 지침 대상을 찾으러 가야겠지. 얘가 가리키는 내용이 뭘 것 같은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신 다음에 이 지침 대상을 밑에다가 간단하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B의 첫 줄에서 C의 첫 줄에서 왜 문단이 사라졌다. 편집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뭔가 잘못해서 지운군요. 근데 B에 however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however 활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C에서 첫 줄 해석해보는 거. 요거거든. 근데 여기 문단이 날아간 김에 1번을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보시죠. 1번 우측 상단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보세요. 오늘날에 증가하고 있는 기술 사회에서도 하면서 written mathematical procedure 이런 표현을 써주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written 손으로 쓰는 거죠. mathematical 수학이죠. procedure 하면 뭐냐? 절차,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손으로 쓰여진 수학적 절차, 손으로 쓰여진 수학적 과정 뭐야? 수학의 풀이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여러분들은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거의 없구나. 근데 수학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라면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암산하지 말고 풀이 과정 써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기술적으로 발전한 사회인데도 손으로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여전히 학교 수업 시간에 중요해요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문단 해석을 대단하게 쓸 필요 없단 말이야. 뭐라고만 쓰면 돼? 수학 풀이 과정 중요해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구나. 끝이야. 대단하게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메시지만 듣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후의 내용 전개도 무슨 얘기가 진행되겠어? 엔간하면 똑같은 얘기 진행되겠죠. 수학적인 풀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 글의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Using technology in this way. 그러면 이 this way가 가리키는 게 앞문장에 있을 텐데, 그리고 이 문장이 요 자식이 문장의 주어일 텐데, 요 자식을 잠깐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 방식은 무조건 기술 사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주어진 문장에 우리 수학적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기술을 사용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아직 없거든요. 기술의 사회에서도 손으로 쓰는 거 중요해. 이게 끝이었어. 그래서 이 A가 오려면 앞에 반드시 기술을 사용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어줘야 됩니다. 요런 식의 예측을 해보는 문제풀이를 제발 진행해달라는 거예요. B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B로 뛰어가 보시죠. 모든 학생들이 뭘 해야 되는데 proficient 하면은 능숙한입니다. carrying out basic procedure. 기본적인 procedure, 과정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풀이 과정, 즉 그거지 사칙연산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능숙해져야 된다. 기술 쓰는 얘기 아직 안 나왔죠? 근데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바로 보겠어. however. 여러분들한테 이번 문제풀이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However,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딱 봐도 역적인 접속사 있잖아. 이런 애들 최근에 일부러 ABC의 첫 문장에 안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나왔을 때도 찾아주라. 내가 근데 찾아야 될 구간마다 대놓고 다 써놨어. 여기다 이런 식으로. However, 앞뒤 내용을 추측하라. 써놨어. 그러면 however 앞에서는 무슨 얘기해줬었어? 기본적인 풀이 과정을 능숙해져야 된다, 숙달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however 앞에는 기본적인 손으로 쓰는 풀이 과정을 지존 잘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however 뒤에는 무슨 얘기 나와야 될까를 주목하면서 however 뒷문장 읽어주시면 되죠. 봤더니 Students do not have the same need today. 근데 학생들은 오늘날에 똑같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대요. 뭐 하게 되면서 퍼본 프로시저 풀이 과정을 적게 되면서 lengthy 길고 tedious 지루한 숫자들의 풀이 과정들을 막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다. 언제처럼 previous era 이전의 시대처럼. 근데 이 이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야?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기술 사용이 안 됐을 때는 지루한 숫자를 계속 적는 똑같은 계산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however 뒷부분은 뭐야? 기술을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노잼 지루한 풀이를 똑같이 진행은 했겠지만 그러면 기술을 사용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지루한 풀이를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진행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습실에서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우리 아직 C를 안 읽었는데 벌써 A랑 B의 순서를 알겠지 않아? A랑 B의 순서를 알겠잖아요. 우리 A에서 무슨 얘기했다고?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러면 B의 however 뒤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요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혼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C로 가볼게요. C 보시죠. C에 해당하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C를 본문 전체를 한번 싹 훑어보세요. 이 자식을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은 뭐냐? 이 자식이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이야기인지 기술을 사용한 후의 이야기인지를 판단할 만한 근거를 찾는 겁니다. 출발. C의 문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technology can be useful을 발견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서를 최소한 뭐를 먼저 시작해야겠다. B를 먼저 시작한 다음에 B에서 however를 풀고 있었으니까 B 뒤에 A, C가 오든 C, A가 오든 해줘야겠다. 50%의 확률로 문제풀이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최소한 해줘야 돼. 문제의 정답을 틀려도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친구의 좋은 점은 뭡니까? 아직 안 끝났다는 거. 이 A의 기술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라는 표현 나왔다는 거. 근데 우리가 아까 방금 뭐 봤어? Technology can be useful dealing with something.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기술이 유용하다. 이 방식이 바로 여기서 디스웨이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디스웨이를 지칭하는 것을 알기 어려워요, 선생님.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using technology라는 말을 바로 써서 useful technology 키워드로 연결시킬 수 있게까지 해준 거야. 디스가 지칭하는 건 무조건 직접 문장에 있게 되는데 이런 포인트를 잡는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뭘 고를 수밖에 없다. B, C를 고를 수밖에 없다. 정답 3번. 끝. 이렇게 풀어. 그래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선생님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개하수 진짜. 지존선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기준점을 가져갈지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순서는 단어 원투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뒤로 넘어가. 어디로 갈 거냐면 이거 너무 고난이 문제. 3쪽에 3번. 3쪽에 3번은 저가 수업을 해드리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B의 2번 우측에 한번 보시겠어요? B의 첫 줄이 이게 지칭해서 확인 말고 2번 이게 진짜 지존 날로 먹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날로 먹는 방법이라는 거를 만명하게 설명해도 한두 명 활용할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왜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 현장에서 떠올리기가 좀 힘들어. 근데 알려는 줄게. 이거 필기 꼭 좌측 하단에 해주세요.
이게 작년이 아니가 이제 재작년인가? 재작년 9월 평가원에서 날로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each라는 녀석과 단수 명사가 오잖아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니? 각각의 명사들 하고 해석합니다. 근데 요 녀석의 지칭 대상이 앞부분에 복수 명사로 무조건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필기하십시오. 필기 나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강의실에 학생들이 있다. 그 학생들 각각은 과제 프린트와 씨름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야. each something이라는 게 앞에서 언급도 없이 그냥 나 갑작스럽게 절대 등장하잖아요. 그럼 저거 each factory를 추론할 수 있는 법은 뭘까요? factories라는 복수명사. factory라는 단어 안 쓸 수도 있죠. plants에서 plant도 식물 말고 공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동의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의 복수형이 무조건 존재해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만 힌트 줄게. 문제 나중에 풀어봐. 알겠지? 오케이. 하나 더 가보자. 어디로 갈 거냐면 스윙세 받은 애들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6쪽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쉬운데. 좀 해보자. 6쪽 물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줄 해석만 시키고 여러분들이 먼저 우측에 표를 채워봤으면 좋겠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제 거랑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주어진 문장 보시죠. Lots of suffering. suffering 하면 고통, 고난, 괴로움이야. 인데 그 녀석을 피할 수 있대요. 뭐 한다면 chemotherapy treatment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암에 대한 화학요법이라고 되어 있죠. 항암치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암치료. 그래서 이 녀석이 항암치료라는 것을 각각의 암에다가 each cancer 하고 나왔네요. 그죠? 각각의 암에다가 항암치료라는 것이 딱 알맞아지면 근데 어떤 녀석 treatment effective with other patients who have a similar genetic profile 하고 되어 있습니다. 후부터 끝까지 샥 하고 닫아주신 다음에요. 해석을 천천히 한번 해볼게. 문장의 주어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암에 대한 항암 치료가 여기까지 주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비슷한 유전적인 표현을 그냥 비슷한 유전자를 이라고 할게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비슷한 유전자의 다른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치료법입니다. 효과 있는 치료법. 그리고 to be matched과 일치한다. 그러면 보다 많은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슨 얘기야? 비슷한 DNA를 가진 애가 있는데 걔가 항암 치료를 할 때 무슨 약물을 쓰니까 되게 좋았대. 그럼 비슷한 DNA를 가진 다른 사람이 똑같은 암을 앓게 되면 똑같은 약물을 치료하면 효과가 있다. 이게 입증이 되면 정말 많은 항암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도입부는 좀 빡세거든요. 근데 문제 풀기는 지존 쉬워. 내용 때문에 겁먹지 말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우측 하단에 표를 계속 쭉 채워보세요. 이 뒤에도 뭐 그런 얘기 하겠죠? 항암 치료 관련된 얘기 하겠죠? 그 굳이 구태여 추측할 필요 없습니다. ABC 첫 문장 보시면서 확인해보세요. 출발! 그래서 가능하시면 정답도 골라주셔야 돼요. 넉넉하게 드릴게요, 시간.
개 쉽지 않아? 말 안 되지 않아? 아니야? B에 내가 여기서 디스랑 디스 드림에 지칭하는 대상 찾아달라는 거 찾았어? 이게 진짜 개날목 포인트인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디스, 디즈라는 애들이 명사와 같이 세트 메뉴로 있으면 얘네를 꼭 같이 찍어줘. 알겠지? 왜냐? 그럼 얘를 찾으려고 디스가 가리키는 건 디스의 직접 문장에 있으니까 얘가 B랑 알맞으려면 A의 마지막 줄, C의 마지막 줄 보면서 dream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one longer term dream, oh my god. 이거 근데 왜 띄어쓰야 되냐? 이 수인데 미안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됐겠어? 디스 드림이 이 자식을 가리키네? 그러면 얘 무조건 순서 A, B여야 되네? 너네 A, B, C 물리적으로 고를 수 있어? 없잖아. 얘 순서 뭐야? C, A, 끝.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된다니까? 순서 문제를 내용 이해로 푸는 애들이 거의 바보야. 근데 물론 내용 이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존재해야 돼. 예를 들면 A, B, C의 첫 줄의 해석이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노답이긴 해. 얘는 그 정도의 날먹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어렵게 느낀다고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접속사 연결사를 먼저 첫 줄에서 다 발견한 다음에 걔네들을 퍼즐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마저 볼게. 요거 내가 사실 이 문제는 날먹도 있었지만 요거 보려고 가져온 게 되겠거든요. yet 하고 isn't if. 이거 표시해 놓은 다음에 좌측 하단에 필기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애들한테 1000년 동안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써먹는 개자석들 몇 명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however, 콤마, but, 콤마, yet, 콤마, still, in contrast 이런 애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역적의 접속사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나와? even, 방금은 뭐였어요? even if 혹은 even though 혹은 although 혹은 though 이런 친구들이 나온다.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however, but, yet 나오고 나서 even if, even though, although, though죠. 그럼 even if, although, though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얘의 G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얘의 G는 이런 식의 구조들을 띄게 된단 말이에요. A, B 구조를 띄게 되죠. 그죠? 그럼 이 A와 B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게요. 해석 어떻게 돼? A에도 불구하고 B했다. 그러면 A에도 불구하고 B했다라는 건 A와 B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는 거야? 아니 관계라는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을 했다. 이런 관계라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문제는 뭐야? 얘는 however이 하나 더 있지. 그러면 이 however 앞에 있는 문장하고 요 뒤에 있는 문장하고도 반의 관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내용이 A랑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겠어? B랑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겠어?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얘기 잘 따라오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A에도 불구하고 B한다 라는 문장이 however but yet 뒤에 나왔습니다. 얘의 앞 내용도 얘랑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A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될까? B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될까? 나는 A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손. 나는 B에 대한 반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손. 그래도 제정신인 사람들이 몇 명 있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 뭡니까? 항상 문장의 기준점은 주절이야, 주절. 그러면 however, but, yet도 but에 B에 반대되는 애들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B에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알잖아. A잖아. 그러면 however, but, yet 앞에 뭐가 나올 거란 얘기니? A가 나올 거라고 스포일러 해주는 거니까. 이거 순서 문제에서 진짜 개날먹 포인트인데 아무도 안 써. 내가 이걸 맨날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배웠으니까 제발 써먹어주세요. 아시겠죠?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했다. 자연스럽잖아. 그지? 이 내용이 이 앞에 나온 거라니까. 다 스포일러 해준 거라니까. 이거 찾아가라고 제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다니까 지문이. 근데 왜 정직하게 해석만 하고 있냐고. 그럼 얘들아 봐봐라. 요 앞에서 내용이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We do better job in selecting the appropriate treatment.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얘기가 어디에도 나올 거라는 거야? 얘 앞에도 나올 거라는 거야. 적절한 트리트먼트, 치료법, 선택, better job, 잘함. 이거죠. 그럼 얘 뒤에서는 무슨 얘기 나와야겠어? painful, 고통스러워. 그죠? degrading, 굉장히 내 상태가 안 좋아져. 그렇죠? 그래서 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수단이야. 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얘 뒤에서는 항암 치료가 고통스럽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진다. degrade니까 단계가 낮아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마모되고 최악이 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술 중심으로 빌드업이 정해졌잖아. 정해졌죠. 그럼 우리 이제부터 뭐 하면 돼? B랑 C의 내용에서 치료법 잘 선택했어. 파이팅! 하는 얘기하고 있는지, 아, 개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progress 우리 아까 저거로 봤었잖아. proceed로도 봤었잖아요. proceed가 무슨 뜻이었는데? 발전! progress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 진보. 발전, 진보가 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 그 방향이 뭐겠어?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했던 비슷한 유전자 애들끼리 치료법 잘 맞춰주는 그 방향으로 발전해서 몇 가지 암을 치료하는데 발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럼 이거 좋은 거잖아! 얘 나타나줘야겠지? 그래서 CA가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물론 디스 드림으로 이미 개날먹을 해버렸지만, 그래서 이런 빌드업을 찾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과제 검사를 진짜 허리가 비틀리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쪽까지, 북쪽 잠시 보이겠어요? 북쪽에 제가 이런 것도 써놨단 말이야. 뒤에 The most common method 라는 표현을 보면 그 전개가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이걸 하면 당신은 순서 천재 이런 것들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재의 방식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시간 오래 들여도 좋으니까 제가 괄호치고 힌트 준 내용을 최대로 활용해가지고 손으로 많이 써와 제발. 내가 이거 프린트 만드느라고 개고생했단 말이야. 너네가 진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방향성은 다 정해줬는데 이거 날먹으로 하겠다는 건 그냥 영어 공부 안 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꼭 신경 써서 해. 마지막으로 유형 풀이하는 거니까. 알겠죠?